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죠? 예. 지난 시간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에 대해서, 플라톤 사상에 대해서 좀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좀 오랫동안 이야기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 이유는 플라톤 사상이 서양 철학사에서 이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제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자기 저서 속에 대화체로 남기면서 당연히 본인의 사상도 함께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소크라테스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세계 4대 성인은 그 세계 4대 성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하면서 그 네 사람은 본인들의 사상을 담은 저서를 직접 본인들의 손으로 써서 남기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그 어떻게 보면 해석의 문제일 수가 있지만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일 수가 있지만은, 내가 이제 해석을 했을 때는 정말 그 제자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들의 그 세계 4대 성인 본인들의 사상을 설파하는데, 전달하는데,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늘 그걸 사상을 실천하는데 또 그만큼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중점을 뒀기 때문에 책 쓸 시간도 아까웠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은 내 개인적인 굉장히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동원해가지고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직접 본인들의 사상을 담은 책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실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에만 국한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다른 세계 4대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성인들이 본인들이 지금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잘나서 지금 오늘날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좀 존경을 받고, 사람이니까 뭐 추앙보다는 존경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소크라테스를 두고 보면은 플라톤이라는 제자를 잘 둬서 정말 그 현명한, 똑똑하고 현명한 그런 제자를 잘 둬가지고 제자 덕분에 스승님이 산다, 유명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이 가르침을 행하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본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은 본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제자를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명예라든지 유명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현실에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린 철학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죠. 후계자를 어떤 사람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물론 정치 세계는 워낙 이 정권이라는 것, 그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일반 가정에서. 여러분들, 이 가정에서 보면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식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난 지금까지도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자식이, 자녀가, 우리나라는 그 어떤 곳보다도 진짜 우리나라는 이 성적에 목을 매죠. 절대로 필요하지만은 절대로 바람직한 성적에만 목을 매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걸 가지고 부모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하는 표현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고 나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세월이 오래돼서. 그 표현이 뭔가 하면은 내가 네 덕 보려고 하느냐, 다 네 잘 되라고 하지. 그런 표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말 사실일까요? 내가 네 덕 보려고 하나 다 네 잘 되라고 하지. 근데 그 말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왜? 자, 그럼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잘 됐다고 합시다. 잘 됐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잘 됐다. 그 자체가 이미 부모가 덕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제자를 뒀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이름이 알려졌고 지금 서양 철학사에서 서양 이성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그게 플라톤이라는 제자를 잘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라톤이 잘 됐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결국에는 덕을 보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네 덕 보려고 하느냐 하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포함해서 또는 경제적인 측면을 제외하고서 여러 다른 측면을 생각을 하면은 전부 그냥 그렇게 묻잖아요. 면접할 때 매스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말이 영화에도 나오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예, 뭔 말일까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그렇게 됐을 때 그 자식 덕분에 부모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런 식들이 된다면 덕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자식에게 다 네 잘 되라고 하지 네 덕 보려고 하느냐 그 말 거짓말입니다. 네가 잘 돼서 우리 부모인 내가 덕 좀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면은 같은 말 쓸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을 때는 내가 방금 했는 말 명심하고 네가 잘 돼서 덕 좀 보자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측면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교재 우선 한 단락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에 있습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117쪽에 위에서 셋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플라톤을 소개하는 건데 내 이름은 플라톤입니다. 소피 양에게 4가지 과제를 제시하죠. 제일 먼저 4가지 과제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빵 굽는 사람이 혼자서 빵 50개를 어떻게 똑같이 구워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은 어떻게 여러 말이 똑같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오. 두 번째였죠. 그리고 인간에겐 불멸의 영혼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오. 세 번째 과제입니다. 끝으로 여자와 남자가 똑같이 이성적 인간인지
생각해 보시오. 행운을 빕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요게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플라톤으로 넘어가고 있는 바로 그 앞장 117쪽에 나오는 겁니다. 플라톤 이야기는 이제 119쪽 해가지고 나오죠. 플라톤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고 그 밑에 부제로 영혼의 고향을 향한 동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방금 이제 읽었는 것에 차차 이제 특히 플라톤과 그 뒤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우리 교재를 조금 철저히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플라톤 그 빵 굽는 기계를 이야기를 해놨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영상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플라톤 사상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강의실에서 수업을 직접 여러분들 서로 얼굴 보면서 할 때 묻습니다. 이 공간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내하고 이제 대면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 강의실이라고 생각하고, 이 공간 안에 인간은 없습니다 라고 나는 처음부터 딱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 안에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공간 안에 인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말 한마디 던지면 대답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으니까. 이 공간 안에 인간은 없습니다.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보면서 여기에는 인간이 없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봐야 할 게, 이 문장 안에서 명사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 했지만은 공간이라는 말을 빼고 중요한 게 뭘까요? 40명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죠? 그래서 내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나를 포함해서 인간이 없다니, 이게 뭔 말인가? 여기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도대체 뭔 말인지 의아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이제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걸 묻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이길래 이 공간 안에 인간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물으면은,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면은 서로 눈치 조금 보다가,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이 아니라 첫 번째 말했던 게 이 공간 안에 인간은 없다고 말했으니까 좀 의아하고 어떻게 보면은 뒤통수 얻어맞았는 그 다음 말을 기대하면서, 그죠? 그렇게 되니까 두 번째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도 일단은 서로 눈치를 좀 봅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내가 했는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먼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쉬우니까. 일단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 대답이 나오는데 몇 개만 적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란 이성적 존재이다. 한 사람 이야기하면 본물 터집니다. 왜?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직립보행을 한다. 어떤 사람은 도구를 사용한다. 어떤 사람은 언어를 사용한다. 등등 하면서 유의적 존재다. 사회적 동물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고 오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고 이럴 때 똑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지금 여기 그냥 3개, 4개만 적었지만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존재들, 이성적 존재, 호모사피엔스, 직립보행, 도구, 도구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이런 존재들 맞다, 인간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대답 속에서 이런 거는 절대로 나온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물었을 때 인간이란 남자다?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란 여자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키가 크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키가 작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인간은 똑똑한 존재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피부색이 하얗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적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대답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지금 내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그러면 한번 보세요. 분명히 이 공간 안에 인간은 없습니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각자는 왜 인간이 없어? 나는 인간인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는 인간인데 왜 인간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나는 인간이라고 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들어보면은 본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뭔 소린가 하면은 각자 개인, 여러분 개개인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합니까? 잘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 상대적으로 내보다 못난 사람도 있다. 근데 나는 잘났다. 나는 키가 크다. 내보다 작은 사람보다는 나는 피부가 하얗다. 내보다 검은 사람보다는 등등. 각자는 본인을 생각을 할 때, 본인을 소개할 때, 어디 가서 소개할 때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공통점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내가 이 표현을 썼습니다. 공통점. 어디 가서 본인 소개할 때 공통점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공통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죠? 본인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어디 가서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공통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내가 묻고 대답하는 거 보면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본인만 갖고 있는 특징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미 이제 여러분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은 말하자면 남녀노소, 인종 등등의 어떤 차별도 없이 그 누구에게도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사항들만, 그런 특징들만 대답을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서. 이 안에는 구별되는 본인만 갖고 있는 특징은 없습니다. 키가 크다 작다, 피부색이 어떻다, 똑똑하다, 그렇지 않다, 나이가 많다 적다, 남자다 여자다, 어디가 아프다, 아프지 않다 등등 그런 특징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특징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결국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본인만 가지고 있는 속성, 특징, 특성 그런 것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다 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기 이제 X 해놨지만 이 공통점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강의를 듣고 있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이 공통점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강화 보면은 전부 다 다른 구별되고 본인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만 각각 앉아 있습니다. 이 개별적인 특징이죠. 그러니까 뭔 소린가 하면 우리는 이제 사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개별적인 특징을 개별성, 그죠? 개별성이고 본인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입니다.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여기는 이제 공통점이니까 보편성이 되는 거죠. 보편성만 갖고 있는 존재가 이 공간 안에 있느냐? 없죠. 전부 다 이 공간 안에 앉아 있는 각자는 보면은 개별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보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각자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물었을 때는 개인을 물었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답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 이성적 존재 등등 도구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여기에는 개별성과 특수성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그러니까 개별성과 특수성을 제외하고서 보면은 보편성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공간 안에 있느냐? 없죠? 그렇다면 이 공간 안에 인간은 없습니다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맞는 말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요래 보면은 그러니까 개별성과 특수성이 없는 보편성만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란 어디에 있느냐? 이 공간 안에 인간이 없다면은 그죠?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 자, 이건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있습니다. 보편성만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내 말 잘 듣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개별성과 특수성을 제외한 보편성만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은 이 공간 안에 없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사고 속. 그 사고가 뭐? 그 사고가 이데아. 그 사고가 이데아. 이데아로 읽죠.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돼?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자, 요 지우고 요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의자라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의자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제 물었듯이, 의자는 없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의자란 무엇인가? 자, 대답을 해보라고 역시 이제 하면은 방금 인간이란 무엇인가 쭉 설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쉽게 대답을 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의자란 무엇인가 물어보면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것. 그렇죠? 근데 앉을 수 있는 것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에 별로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의자란 무엇인가? 그때 그러면은 내가 묻습니다. 지금 앞에 탁자가 있습니다. 강의실에 보면 교탁이 있잖아요. 그 교탁을 가리키면서 내가 묻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교탁이라는 이제
명칭을 지칭하지 않고 손으로 교탁을 치면서 내가 이제 묻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면은 학생들이 교탁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 대답을 듣고 내가 다시 또 묻죠. 교탁 맞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고개 끄덕끄덕 하거나 아니면은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냥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답 안 하고 속으로 생각만 하고 이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그때 내가 그 다음 취하는 행동이 뭔가 하면은 그 교탁 위에 올라가서 걸터 앉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못 보여줘서 그런데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강의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해서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런 대답을 듣고 의자는 사람이 앉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 교탁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위에 또 걸터 앉아서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뭡니까? 하면은 이제 학생들 대답이 둘로 나눠집니다. 역시 교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뭡니까? 내가 걸터 앉았는 그 교탁. 예, 걸터 앉기 전에 수업을 위해서 위에 교재도 펴놓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펴놓고 뭐 이렇게 한다면 탁자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내가 걸터 앉았다. 탁자일지라도 앉는 순간 그거는 의자로 변하는 겁니다. 의자란 무엇인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사람이 앉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제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아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했는 것처럼. 어떤 의자는 여러분들 각자 집에 있는 의자를 생각해 보세요. 강의실에 앉아 있는 의자를 생각을 해 보세요. 등등 하면서 의자는 나무로만 만들어야 됩니까? 하면은 전부 다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나무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 나무가 아닌 다른 재료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돌로도 만들 수 있고, 쇠로도 만들 수 있고. 자, 의자는 등받이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의자는 다리가 4개여야 됩니까? 아니죠. 다리 3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습니다. 의자는 푹신해야 됩니까? 푹신할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의자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의자란 내가 여기 지웠지만은 이제 117조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인데 아까 여기 이제 이거 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물었고 그다음에 지금 의자를 묻고 있잖아요. 지금 의자에 대해서 딱딱하든 푹신하든 상관없다. 사람이 앉을 수만 있으면 된다. 다리가 3개이든 4개이든 몇 개이든 상관없다. 사람이 앉을 수만 있으면 된다. 재료가 나무이건 무엇이건 상관없다. 사람이 앉을 수 있기만 하면 된다. 디자인이 어떻게 좀 굴곡 있고 해도 상관없다. 역시 사람이 앉을 수 있으면 된다. 근데 우리 각자가 보고 있는 혹은 앉아봤던 의자들은 전부 다 딱딱하거나 푹신하거나 뭐 아니면은 다리가 3개였거나 4개였거나 뭐 5개였거나 그런 것 중에 하나. 재료가 나무였거나 뭐 쇠였거나 플라스틱이었거나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 이런 식들 전부 역시 개별적인 의자들입니다. 즉 아까 적었는 것처럼 이 개별성과 그죠?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별적인 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의자가 있고 B라는 의자가 있고 혹은 C라는 의자가 있고 전부 A는 C가 아니고 C는 B가 아니고 B는 A가 아니고 A도 B가 아니고 이런 식이죠. 그렇지만은 전부 다 의자다. 이걸 전부 다 의자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을 X라고 한다면은 X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건 뭐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것. 앉을 수 있는 어떤 가구. 그게 X라는
특징인 겁니다. 이게 보편성인 거죠. 그럼 이 X는 역시 어디 있느냐?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전부 개별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는 각각 디자인과 재료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른 의자들을 보고 앉아있고 앉아보고 했던 겁니다. 이건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니까 어디 있느냐? 개별적인 것을, 이런 특징을, 개별성과 특수성을 빼버리고 X만 생각을 한다면 어디 있느냐? 역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인간의 사고 속에 여러분들 이와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말장난인 것 같아도 바로 이데아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아이디어라는 영어 단어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도 됩니다. 아이디어, 이데아. 여기서 우리는 의자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아이디어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온갖 디자인, 온갖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의자를 생산해내서 판매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가 현실적으로 개별적이고 특수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체적인 의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구상을, 아이디어를 어디에?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플라톤 사상에서 이데아 사상은 이 점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이미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는 건데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인간과 의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걸 가지고 현실 속에서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고로서만 가지고 있는 이데아를, 즉 아이디어를 현실 속에 이제 우리 감각기관으로 감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었을 때 하는 말이 아이디어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아이디어 상품이 나오기 전에는 어디 있느냐? 상품으로 감각기관으로 감각하기 이전에 나오기 전에는 어디 있느냐? 아이디어에 있는 거죠. 그 아이디어가 뭐냐? 그 아이디어가 이데아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 그죠? 이렇게 보면은,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인간, 이것도 지우고, 플라톤의 사상으로 이제 하면은, 이데아 세계, 이데아계, 이데아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현실화 되어 나오면은 뭡니까? 그 밑에는 현실 세계가 되는 거죠. 이데아 세계고 현실 세계. 현실 세계는 결국에는 감각 세계죠. 예. 근데 말했듯이 여기서는 보편성만을 갖고 있는 것이고 현실 세계, 즉 감각 세계는 이 보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은 보이는 것은 개별성과 특수성만을 나타내고 있는, 가지고 있는 세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디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 이렇게, 뭡니까? 이게 관념론인 거죠. 네. 이러면은, 이제, 이 아이디어가 뭔지를, 우리는 관념이 뭔지를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것을 이 소피의 세계 저자는 요슈타인 가드는 설명하고 있기를 이제 아까 교재를 읽었을 때 그죠? 빵 굽는 사람이 혼자서 빵 50개를 어떻게 똑같이 구워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오. 빵 굽는 사람이 그죠? 이걸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추워서 나도 이제 목티를 입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빵 이걸 생각을 하면 제일 쉽습니다. 붕어빵 혹은 잉어빵이라고 겨울 되면은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걸 국화빵도 있지만은 이걸 가끔 사 먹죠, 그죠? 난 좋아합니다. 이거 보면 붕어빵 틀이 있죠. 기계하고는 다르지만은 붕어빵 틀이 있습니다. 이 틀 안에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붕어빵을 구워냅니다. 포장마차에 그죠? 그걸 요즘 몇 개, 한 개 얼마입니까? 300원? 500원? 정확하게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근데 분명히 틀은 하나인데 그 틀 속에 나오는 붕어빵의 모양 우리는 같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같지는 않잖아요. 틀은 비어 있습니다. 공허하죠. 아이디어라는 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는 아이디어 세계는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관념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관념이라고 하는 이것도 가보면은 공허합니다. 붕어빵 틀을 생각을 하면 그 안이 비어 있듯이 그래야 비어 있는 것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워진 붕어빵이 잉어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붕어빵 틀 속에 나오는 붕어빵이 다 다른지 그 구워내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 반죽했는 거, 그죠? 여러 가지 재료를 넣는 거 붓고 그리고 파당금을 넣고 양이 절대로 같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정밀하게 측정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정밀 기계도 인간이 만드는 거고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워지는 굽는 정도도 다르고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붕어빵 틀 속에서 나오는 붕어빵은 현실 속에서 나오는 거는 절대로 다 같을 수가 없죠. 다 다르죠. 여러분들 그건 이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그죠? 부모님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한 명을 낳을 수도 있고 결혼을 해서 그죠? 한 명을 낳을 수도 있고 두 명을 낳을 수도 있고 세 명, 네 명 뭐 등등 쭉 몇 명을 낳을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같은 부모님한테서 나왔는 자녀인데 여러분들 집에 형제들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아들이고 딸이고 다르고 생김새도 뭐 성격이고 뭐고 왜 다 다를까요? 비유하자면은 물론 이거는 정확한 비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요거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플라톤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혼의 고향을 향한 동경. 지금 아이디어 이거 여러분들한테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요 점을 바탕으로 플라톤 사상을 이제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자, 적어보겠습니다. 영혼의 고향을 향한 동경. 자,
여기서 플라톤 부제로 달아나는 여기서 보면은 이 이데아의 플라톤 사상에서 이데아의 세계는 인간에게서 아까 인간은 없다 그래놓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상하죠. 예, 개별성과 특수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보편성으로서의 인간,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플라톤은 영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요 말이 뭔지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질 텐데, 자, 우리 그 빵 굽는 기계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써놨는 거 잠시만 한번 살펴봅시다. 이 책 120쪽 밑에, 맨 밑에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소피는 그 위에 이제 내용들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한 줄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소피는 이 후추 과자 생각을 떠올려 첫 번째 과제를 해결해서 무척 흡족했다. 즉, 빵 굽는 사람이 똑같은 과자 50개를 만들려면 하나의 틀을 사용하면 된다. 자, 됐다. 비디오 속에 있는 플라톤은 숨겨진 카메라를 보며 그 다음 질문으로 왜 말들이 똑같은지 물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맞지 않는 질문이다. 소피는 같은 말은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이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과 같다. 내가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개별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 개개인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책 읽고 정리하고 하는데, 그리고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는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와 비슷한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거죠. 비록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을 순서 있게 따라가자고 했기 때문에 넘겨서 한번 보면은 123쪽에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예, 우리는 아카데미, 그럼 뭡니까? 미국의 영화계에서 뭐 아카데미 상도 있고 하지만은 이 아카데미가 뭐냐? 이 지식과 지혜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 가르침과 배움이 이루어지는 곳, 그게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인데, 그 밑에 단락 읽어봅시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실 때 플라톤은 29살이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것은 뭡니까?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역시 말했듯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는 것을 그냥 순종하면서 수용했는 게 아니라 목숨을 버리면서, 목숨을 바치면서 가장 큰 걸로 저항했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29살이었다. 소크라테스의 오랜 제자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가 신문을 받는 과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보았다. 아테네가 이 도시의 가장 고상한 현인에게 언도한 사형 선고는 플라톤에게 지울 수 없는 강한 인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체 철학적 탐구 방향을 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 존경하는 스승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제자는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사회 속의 현실적 관계와 진리나 이상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 플라톤에게 드러내 보여주었지라고 했습니다. 네. 이상과, 그죠? 현실과 이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거기서 지금 이상은, 플라톤이 결국에는 자기 사상을 펼칠 때 이상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이고,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 그런 것들을 플라톤이 아카데미아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플라톤 사상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미리 여러분들한테 내가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지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의자란 무엇인가 그걸 던지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 다음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